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 대회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대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늘 공인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제가 뭐 군대에서 사관학교 나와서 군대에서 이렇게 지휘관 생활을 하다 보니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지휘관이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지 부하들이 지뢰밭에 들어가더라도 살아서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담담하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조심하고 이랬는데 교회 갔더니만 이번에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교인도 한 절반밖에 안 오셨는데 툭툭 떨어져서 마스크를 다 쓰고 네. 예배를 보는데 참 마음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안타깝고 좀 그랬습니다. 예. 네.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정제를 여기저기 비치해 두고 네.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예. 예,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돼요. 한 80% 그렇습니다. 뭐 이상. 그렇게 하면 네. 자가격리하신 분도 그렇게 해서 주변에 옮기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고향이 대구 예. 아니신가요? 그럼 정확하게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이시구나. 예. 근데 그 지역에 뭐 친척, 뭐 친구분들, 부모님들 뭐 예, 부모님 계실 것 계시죠.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연락 좀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 뭐 선거 때문에 저도 여기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연락을 못 했고 그렇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평생을 교회 한번 빠진 적 없고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 없고 교회 가는 게 낙인분인데 이번 주는 교회를 못 가셨다고. 못 가셨다고. 예, 그래서 대구는 상황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대구에 가까운 분이 있어서 전화를 거의 매일 하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치권도 덮쳤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 다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어요.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뭐 당내 분위기까지 파악할 지역 분위기 파악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오늘 이 주제를 보고 보니까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실이 폐쇄됐다고. 지금 24시간 예, 동안. 네, 그래서 모레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못 갔는데 상황이 어쨌든 이 국회 기자실이 폐쇄된 적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적 어떤 병균 내에서 이렇게 된 적은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뭐 네. 독재 시대 때 막아버린 거 빼놓고는 네.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김성현 소장님도 뭐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멈춰선 적이 있었나?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사태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 30년 근무하신 오래되신 선배 고참님께 한번 전화드려서 여쭤봤더니 네. 30년 국회 생활에 자기도 처음이라고 이런 일은 그 정도예요? 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좀 깜짝 놀랐고 오늘 뭐 다른 일 때문에 국회를 갈 일이 있었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돼 있죠. 위축돼 전반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난주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세미나에 들어갔던 다른 직원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도 못 가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집에도 머물고 못 있고 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국회가 폐쇄되었다고요? 정치는 누가 하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실제 지금 선거운동도 굉장히 지장받고 있잖아요. 대면 활동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면 선거 운동을 일체 중단을 했죠. 네네. 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이제 SNS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혹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특히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오늘 내일 모레 지금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별로.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그렇지만 새로 도전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죠. 얼굴을 알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채널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 되게 좀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보통 국민들이 정치권 보면 화가 나니까
니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적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가 국가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자 이렇게 얼마 전에 술 먹으면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사실은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쁜 거는 정부가 없는 게 무정부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는 작동돼야 되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병력이 많아도 지휘부가 무력화되면 그 조직은 와야 되거든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빨리 이런 어려움을 수습해서 국민들한테 또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방역 때문에 24시간 국회를 거의 사실상 폐쇄하는 거긴 하지만 그 이후에 2배 이상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미 며칠 전에 손학규 이제는 전 대표군요. 오늘 이제 그만두셨죠.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대표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미 손학규 대표가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총선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민주통합의원 모임인 유상엽 원내대표도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일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 정리가 늦었고 후보 출마나 선출이 어려운 정당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면 저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걸 못 열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최근에 이 벌어졌던 이제 메르스 확진자 접촉했던 의원이 있으면서 국회가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확진자가 한두 명 나왔을 경우에 네,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19. 예,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예.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운동 과정에 막 이런저런 문제를 고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뭐 책임 있는 분 한 분이 확진이 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사무가 중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기의 이야기는 앞으로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우려가 되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저는 주장. 뭐 사실은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 선거 연기 유무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건 철저히 이제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 그렇죠. 의학적 네네.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이 선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이제 국민들이 가장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하는 걸 보고 이끄는 대로 아까 저 김성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모습을 정책을 또 정부에서 또한 또 야당 정치권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말씀 들으시면서 433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이 사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7492번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럴 때 간담회 이런 거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국회에서 이런 모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출마 선언 고양시청에서 했다가 네, 저기 한 분이 막 또 이렇게 지탄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오자마자 칙칙 뿌리고 이런 저한테 네네네. 그러는데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어쨌든 우리가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네네.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식당도 가지 않고 제가 요즘 식당 가면요. 옛날에는 그 한국당 자유한국당 위원장일 때는 되게 싫어하시고 이랬는데 요즘 너무 좋아하세요. 그 그렇습니다. 일부러 식당에 가서 밥을 식당 먹어요. 주인이? 네. 예, 우리 당협 사람들하고 가서도 밥을 먹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현 정부와 여당이 정부가 무능한 탓에 사태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신천지와 언론, 태극기 세력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메르스 때 저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삼성병원을 삼성병원이라 부르지 못한 채 일주일을 보냈던 것이 결정타를 먹인 거죠. 전 뭐 삼성병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네. 당시 논란이 그때는 있었죠.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우왕좌왕했던 게 큰 일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WHO에서 하는 발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올리버 모건 국장이 한 얘기가 네. 한국 사례는 몇몇 개별 집단 클러스터라고 하죠. 네네. 유래에서 환자 수는 많아 보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네. 이게 뭐냐면 대구, 신천지 그리고 이제 이 청도병원 이렇게 세 군데 키워드로 묶어서 여기를 잘 관리하면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WHO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신천지나 대구를 어떤 악의 대상으로 몰거나 나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게 네. 어떻게 저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을 더 이렇게 보살피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 국난을 헤쳐가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이해가 돼요. 예, 지금 그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네. 그 저희 당이 또 그 보수 정권이 있을 때 과연 저 진보 야당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탓했는지 그걸 제가 다시 사례를 좀 뒤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정부는 뭘 하면 다 야당 탓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시정되길 바라고 국민들이 야당 탓을 안 해도 국민이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심판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먼저 잘못한 부분 좀 잘못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냉정하게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근데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 야당 탓을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많이 최근에 했죠. 이 코로나 관련돼서. 네. 알겠습니다. 각자 이해가 다르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사실 고심하는 것 같아요. 뭐 당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패싸움은 이기고 봐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 지난주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손혜원 의원하고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장님? 잘 압니다. 네, 예. 잘 알죠. 예. 어떤 관계죠? 제가 전직 보좌관이었죠. 네, 그랬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현역 의원이 굉장히 절실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의원을 보내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지정학적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임에는 분명하죠. 만약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지만 이걸 만드는 여부가 뭐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적도 없고 네. 예,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이제 원론으로 짚고 넘어가면 이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없이 그냥 비례대표만 집어먹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깨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 저는 그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예민하게 하면서 네, 이렇게 거대한 편법 정당을 어떻게 허락을 해줬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당은 허용해주고 이 당은 어떻게 선관위 그러니까 허용 안 탓하네요. 해주고. 이름은 그렇게 했으면 미래한국당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정당 질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전 미래한국당을 안 만들고 빨리 이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해서 민주당이랑 이제 정정당당하게 붙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위나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위헌 판결 네. 받으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이 당 차리고 뭐 대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는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4+1이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에 합의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네. 별도의 수를 낸 거면 뭐 논의를 해본다면 4+1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어쨌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막 뺏어가는 것은 사실 유권자의 이 민의를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한국당 뭐 자매정당이 있는데 민주당도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남 탓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했는데 계속 탓하잖아요. 보면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될 때는 봐라 니들 그거 안 되잖아 법으로 이렇게 꼬셔줬겠다 이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미래한국당 되니까 이게 성관이 탓하고 법 탓하고 참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현재 이 민주당에서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겠다 하는 거 네. 저는 우리 당 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참 부끄럽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찍혀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사실 제가 딱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민주당 요즘 보면 이 서울말로 따지면 참 스타일이 안 난다, 스타일 구겼다.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참 뽀다고 안 나게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민주당은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관련돼서는. 뭐 속으로는 지금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언론에 지금 흘리니까 이런 기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리더라도 다르더라도 자기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래 쟤는 좀 저런 스타일이야. 뭐 내하고 맞진 않지만 네. 그 진정성으로 봐주는데 네. 제일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배척해야 되고 이렇게 이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분이 뭐냐면 오락가락 이리저리 이줄저줄 이런 사람은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딱 심판받기에 딱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검도로 치면 목검 대련을 하기로 하고 게임을 짰는데 거기서 네. 지금 미래한국당이 이 사시미 칼을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검이 그러면 아니라서. 막아야죠. 네. 예. 아니 그걸 하려면 어떻게 그냥 두고 그냥 찔려서 죽습니까? 싸움을 하면 내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끝까지 우리는 하지 않는다. 비례정당 만들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네. 지더라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지더라도 그분이 끝까지 그 지역주의 깨겠다고 내려가시고 그분 국회의원 한 거 보니까 5년 정도 하셨어요. 난 대통령 할 때 한 적어도 10년은 국회의원 하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지역주의 부추기면서 했던 그 허태열 의원 같은 게 국회의원 3번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지만 국민들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원칙을 지키시면 한국당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자기도 이제 갈짓자를 하면서 공격을 하려니 이게 삔떡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꼼수로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습니다. 잠깐만 네. 여기서요.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시미 말고요. 회칼로. 예, 회칼로 회칼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 경고 하나 맞은 거예요. 그거. 제가 정정해 이름이 김성회라 별명이 내내 사심이었거든요. 예. 입에 너무 익어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별명이 그랬습니까? 지금 비례정당 가지고 두 분이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실제로 비례정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정의당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의당 여러 가장 가지 피해를 입는 건 미래한국당이죠. 뭐, 의석수가 확 줄어든 건 미래한국당입니다. 네. 정의당 반발도 굉장히 큰데 그런 맥락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4+1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어떤 이런 정치적 움직임을 할 수 있어도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것으로 본다.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를 좀 해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좀 다이나믹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렇게 다이내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그냥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윤상현, 이해운,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그는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요? 네. 사실 윤상현 의원은 친박의 황태자였고 네. 그다음 이해운 의원도 사실은 그 좋은 지역 서초에서 3번 하셨잖아요. 그 영남이든 뭐든 깃발만 갖다 꽂으면 되는 곳에 3번 정도 하시면 네. 다른 곳으로 가거나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면서 당대표나 뭐 대권이나 광역단체장으로 도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이현재 의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간에서 읽고 그렇게 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예. 그 내부 관계자로서는 굉장히 좀 냉정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김성애 소장님이 옆에서 웃고 계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퇴하세요가 자꾸 생각이 나서. 네, 사퇴 요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불렀었죠. 어쨌든 네. 이 미래통합당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김영호 위원장의 지휘하에 그 컷오프를 착착 진행하는 모습이 그러고 있어요. 예,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지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공천을 1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네.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에 맞춰서 지역에 나가서 경선을 뛰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거 때 되면 다 갈아치우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현역 교체율이 40%거든요. 네네. 초선이 많은 정치가 꼭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다만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찬 대표의 시스템 정치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게 전 정상적인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통합당과 달리 민주당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주신 것이 이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좀 조용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해서 경선에서 이기는 신인들이 나올 건데 그 과정까지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민주당 쪽 공천 과정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세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저희 당에 비하면 네. 한 10%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절박하게 칼질을 안 하고 아까 회칼질을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네. 좀 조용하게 가고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총선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그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요? 민주당에서. 일당에 대해서 예전엔 훨씬 더 자신감이 컸었는데 요즘은 약간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미래한국당이 네. 20석 넘게 가지고 가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이 뭐 최근에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공천이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많이 자를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는 판이라는 것 자체는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가 됐어요. 예, 그런데 네. 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예, 잘 자르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잘라야 된다. 그나저나 홍준표 전 대표랑 김태호 전 지사는 왜 결정이 안 나옵니까? 위원장님 혹시 이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네. 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반발을 하는데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지역구 관리하다가도 그냥 하루아침 발표하면 찍소리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껏 당원들 카톡방에 올려본들 뭐 아무도 네. 관심이 없고.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당이 현재 그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과연 이윤주 의원 같은 사람이 부산으로 공천 달라고 하고 공천 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 네, 네. 예, 이거는 저기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반칙이거든요, 이게. 이런 분은 지금 수도권 어렵다고 전부 다 이 영남에 있는 분들 빼가지고 수도권 출마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은주 의원 같은 사람, 이은주 의원. 예,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 발음- 피닉주라고 네, 네. 누가 뭐 그렇게 하시던데 네. 뭐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가? 그리고 네. 아직까지 5.18 때 그 괴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김순례 의원 같은 사람이 컷오프 발표가 안 나고 네.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공천 농단할 때 명단 줘가지고 하고 난 뒤에 그거 만회하려고 나중에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이라 얘기했던 김현아 의원 같은 사람이 컷오프 안 되는 게 전 참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공관위가 이 태호 홍준표 네. 의원한테 이렇게 전 대표한테 이 수도권을 출마하라 하려면 이런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적용했다면 이분들이 저항을 못할 건데 야 니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래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지금 이현주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전략 공천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결정이죠. 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잘한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본인들 입장에서 네.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을 전략 공천 주고 그 다른 거 없이 여당 공격만 잘하면 무조건 좋은 자리를 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지역구니까 반발하겠지만 네. 사실 뭐 저도 그 지역구를 좀 잘 아는데요. 네. 김무성 의원이 지역구엔 잘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심을 이미 잃은 상태라 누가 네. 가서 꽂혀도 김무성 의원이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대회전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